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정법의 인문학 시간. 오늘은 보니까 주역 제 6번째 편인 옥야편 13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문장은 간단한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짜증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뭐 공치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 공치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치사는 한문으로 쓰면 이 말 그대로 공을 이뤘다고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하거든요. 공치사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사자인데 공을 이뤘다고 말하는 거. 우리가 뭐 이게 다 시키면 자기 자랑이잖아요. 내가 이걸 이뤘다. 과거에 이런 것 아니면 공치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나는 어릴 적에 뭐 요즘 그도 애들한테 그런 많이 하는데, 어릴 때 클 때 밀살이 뭐 콩살이 이 군것질을 할 것이 없었어. 산에 소나무 껍질, 즉 송이도 그렇게 소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은 적도 있다. 또 뭐 옥수수 대도 먹은 적도 있다. 너희들은 뭐 부자하지 않냐, 행복하지 않냐, 그런 말 그대로 공치사, 뭐 공치사라고 하기도 뭐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누가 뭐 승진했다, 누가 성공을 얘기했다. 요즘 뭐 길거리에 보면 국회의원들 뭐 대자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했다. 과연 그렇게 공을 이뤘다, 저 공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알리는 게 과연 좋을까?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적으로 보면 얘기한 건 아니고, 옥야편 다음 장이 이제 14장인데 14장까지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공치사에 대해서 여기 맹집안의 인물을 평가하면서 간접적으로 말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 보니까 자왈 읽어드린다면, 자왈 맹집안이 불벌했다. 불벌. 맹집안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 사람 이름인데, 맹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반이다라고. 이거 지는 뭐 이름이 집안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맹반이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맹반. 그러나 맹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이름이 반이라는 사람이 불벌냈다. 이 벌은 우리가 징벌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징벌을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징벌을 하는 목적이, 전쟁하는 목적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뭐 쳐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랑한다. 불벌냈다. 즉 자랑을 불하지 아니었다. 요거는 분이 전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분은 이 달릴 분, 도망갈 분자거든요. 패전한다. 도망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막 서로 도망가려면 막 뛰어가잖아.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먼저 패전하면 먼저 도망가야 만약에 뒤 후면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막 뛰어갔다 이제. 그런데 맹집안이 보니까 뭐라 했냐면, 분이 전했다. 분 도망갈 때, 패전할 때 정각에 있었다라고 해. 정각이란 말은 우리가 무슨 대웅전할 때 이런 정자 쓰는데, 한편으로 군대에 있을 때는 후군이라는 뜻입니다. 후발 때, 후군. 요 뒤에 있었다는 말을 전제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었다. 그런 것을 불벌,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나 살려라고 막 쫓아가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냐고 천천히 뒤에 있었다라는 것을 불벌,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장인문, 장자는 장차 드디어 문에 입 들어갈 때 책기마, 책은 책짓질한다 그죠? 기마, 그 기자, 그 말을 책짓질을 하면서 왈 말하기를 비감후야라. 비감은 감히 후에 있지 아니하고 마불진야뿐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짓질을 말을 막 했대요. 책짓질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 나아가지를 않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뒤에 있었겠냐. 말 핑계를 댔냐, 그죠? 말은 책짓질 하면 팍 딸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망가면 뭐 나가겠죠. 막 책짓질 하면. 근데 말한테 책짓질 한데도 불구하고 말이 지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면에 있었지 감히 어떻게 요 후면에 지 스스로 있었겠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즉 공을 여기 있던 것을 자랑 안 했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나는 전쟁할 때 다른 사람은 나 살려라 하고 막 쫓아가지만 나는 천천히 갔다 라고 말하면 공치사 되겠죠, 그렇죠? 니 잘났다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가 이렇게 온 것은 지 스스로 이제 후면을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후면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후면을 썼다고 하지 않냐고 그 이유를 내가 아무리 말을 책짓질을 해도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감히 비감 후야라 내가 어떻게 감히 후에 있었겠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재미난 문장인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에 어떻게 정당법이 개정되는지 모르지만 요즘 길거리에 명절 때 보면 예비 정치인들이 연말 되면 예산 땄다 어떤 국비 사업 얼마 땄다 다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좀 꼴불견이지 않을까요? 다들 사람들이 공지사 하면 안 된다. 그럼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지사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좀 하나만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같이 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천지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인물이 했을 때 사람을 잘 대해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사람이 진짜 대했을 때 성공했다면 이 사람 같이 동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공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잘났다고 해서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머지 이 사람은 지 잘냈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한번 해보라 하고 도망가거나 그만둘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공치사는 하지 말고 나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빨리 가고 싶었다. 난 빨리 가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 지가 나아가지 않다. 마불진야라. 마불진. 말이 불진. 나아가지 않았겠다. 라고 말했듯이 다 내 덕이 아니라 다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 회사를 따면 종업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번잡했다. 그러고 말하면 만약에 이 동업자랑 회사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에는 만약에 60%밖에 안 했다면 그 말 들었다면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더 열심히 잘 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공자는 공치사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군자의 도리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릴 때 이렇게 했다. 나는 뭐 젊었을 때 이렇게 했다. 나이가 들어서는 야 나는 뭐 젊은 행원 시절 행원이 은행원 행원이란 처음에 들어올 때 하는데 일반에서는 사원이라 그러죠. 사원 시절 할 때 어른들이 부장들이 말하면 쉽게 이게 하락하면 뭐 죽는 신용까지도 다 했다 하잖아요. 그런 말할 일종의 공치사인데 공을 취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할까요? 저도 이제 애들한테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공치사를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런 이유가 상대방이 뭐 따라 먹으니까 뭐 모르니까 자꾸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아주면 상대가 알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할 텐데 뭐 어른들은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시대의 내 삶을 사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들은 그 상대가 못 알아먹으시니까 자꾸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거 말고 또 뭐 드셨냐고 그 시대 삶이 어떠냐고 계속 물어보고 다음부터 얘기하면 이제 자식 다 들었으니까 아버지 그때는 뭐 송이까지 드셨죠 뭐 소노까지 드셨죠 라고 상대방이 먼저 말하면 머쓱해서 이제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또 대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 공치사에 관련된 생각나는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잖아요. 박수 칠 때. 그렇죠. 박수 칠 때 떠나라 말은 이제 연예인들도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최근에 이제 G.O.D가 생애를 공연해서 어른이 돼서 공연하는 거 보면 막 많이 관찰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젊었을 때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을 회상하는 거죠. 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할 때 그러면 박수 받는 시점이 어딨냐 라고 받았을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 봐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디어가 충분한데 그 중에 아직까지 50% 내지 30%밖에 발휘를 못했다면 여전히 발휘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70% 정도 달성했다 그러면 이때는 떠나가 줘야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좀 더 공부를 한다 그죠. 공부를 해서 내가 다시 역량을 요만큼 달성해 70% 했다면 다시 역량을 갖추면 요만큼 갖추면 역량은 30%밖에 아직 발휘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요때 다시 또 나서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연예인들이 성공했다고 막 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해서 자꾸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내가 좀 더 부족한 걸 알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채우려고 잠시 그 자리에 떠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을 알아주는 거죠. 그렇죠? 공을 알아주는 그렇지 않냐고 내가 떠날 때 나는 이 정도로 했는데 왜 너희들이 섭섭하게 하냐라고 그때 공치사를 하면 사람들이 욕하겠죠. 나도 저 정도면 저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치사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러나 앉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때다.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역량을 한 70% 내지 80% 발휘를 했을 때 20, 30% 정도 여지를 남겨두고 그것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자기가 한번 삶도 뒤돌아보고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래가 역량을 키워놓으면 다시 또 나중에 그 사람을 어려우면 또 부르겠죠. 그렇죠? 다시 와서 우리 회사를 한번 방문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아니면 뭐 사무실 근무했다면 다시 한번 와서 해달라.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정법의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정법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우리 해원 컨설팅에서 올려오는 많은 영상들이 다 그런 차원이니까 과거도 한번 들어보시고, 요즘은 이제 금요일날 주역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이 불교에 현대적으로 응용하기도 많이 올려놔서 한번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옥야편 13번째 문장은 공자께서는 맹지반을 예를 들어가면서 맹지반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공치사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맹지반은 논나라의 대부인데 상당하게 명망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